네, 이제 두 번째 주제인 기술 창업의 특성과 실패 원인에 대해서 학습을 하겠습니다. 앞에서 저희가 이제 창업에는 크게 두 가지, 즉 기회형 창업과 생계형 창업이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죠. 가급적 기회형 창업을 도전하는 게 바람직하다. 기회형 창업은 이제 어떻게 보면 기술 기반의, 즉 기술 창업이라고 볼 수가 있거든요. 자, 그래서 이제 두 번째 주제에서는 이제 기술 창업 기업은 과연 무엇이냐, 그리고 특성이 뭔지, 그 기술 창업은 다 성공하느냐, 그렇지 않거든요. 기술 창업 기업도 실패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왜 실패하는지, 그 실패 원인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기술 창업의 개념은 제가 이제 2016년에 저술한 책입니다. 기술 창업론의 책에서 저희가 정의한 개념인데요. 기술 창업은 개인 법인이 기술 및 시장의 기회와 가능성을 발견하고 기술 또는 이제 지식을 기반으로 새로운 제품, 서비스, 프로세스를 개발하여 사업을 시작하는 행위다. 이렇게 이제 정의를 했고요. 이 기술 창업을 위해서 이제 여러 가지 이제 모형이 있습니다. 모형. 무슨 얘기냐면 이제 기술 창업가를 육성하기 위해서 여러분들 본인의 어떤 그 도전 정신도 중요하지만 이 기술 창업가들 잘 육성하기 위해서 다양한 주체들이 같이 생태계를 구성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이제 기술 창업 모형인데, 여기 보시면 이제 기술 창업 위에, 맨 위에 중심 가운데 보시면 뭐 교육, 지식, 스킬, 자업과 특성, 동교인 또는 뭐 친구, 친척 등등, 즉 나를 둘러싸고 있는 나의 어떤 교육적인 백그라운드 또는 주변의 권유, 친척 등등의, 특히 이제 창업가가 많은, 사업가가 많은 집안에서 또 창업이 많이 일어납니다. 그런 다양한 영향에 의해서 실제 이제 창업에 도전하게 되죠. 그렇게 되면 이제 경로가 크게 세 가지입니다. 대학에서 학생 창업을 하는 경우, 또는 이제 뭐 직장 R&D, 일반인들이 이제 R&D, 창업가 자기 기술 가지고 창업 R&D 하는 경우, 또는 기업 내에서 사내벤처 형태로 이제 창업을 하는 경우, 크게 이제 세 가지 유형이죠. 대학발 창업, 일반인 창업, 또는 이제 사내벤처, 세 가지 형태로 창업을 하게 되고, 그때 창업을 할 때 대학에서는 대학 인큐베이터, 창업보육센터에서 도와주고, 그 다음에 이제 일반인 창업 같은 경우는 민간 인큐베이터가 있습니다. 그래서 기업에서 이제 사내벤처라든지 이제 일반 창업은 민간 인큐베이터들이 공간과 뭐 각종 멘토링, 자금 지원 이런 것들을 이제 지원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그 지원을 받아서 실제 창업에 도전을 하게 되는 거죠. 이때 대학은 무엇을 담당하느냐 하면 교육과 공간 지원, 각종 멘토링 서비스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창업을 하기 위해서 자금이 필요하죠. 자금이 필요하기 때문에 엔젤 또는 뭐 VC, 은행, 정부, 지자체 등등의 다양한 이제 자금 지원 프로그램들이 같이 이렇게 지원을 해서 여러분들의 어떤 기술 창업이 정말 도전 이후에는 성장할 수 있도록 다양한 협력을, 지원을 하고 아끼지 않고 있다 하는 그런 모형이라고 이제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 기술 창업은 크게 이제 제조업 또는 비제조업으로 이렇게 분류가 가능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기술 창업의 어떤 기술의 어떤 수준에 따라서 제조업 같은 경우는 이제 저기술, 중기술, 고기술, 첨단 기술 이렇게 이제 기술의 어떤 수준으로 구분하는데, 특히 이제 고기술과 첨단 기술을 가지고 창업하는 경우는 우리가 혁신형 제조업, 저기술, 중기술은 이제 비혁신형 제조업 이렇게 이제 구분을 하고 있고요. 제조가 아닌 경우에는 이제 보통 지식 서비스죠. 다양한 이제 뭐 네트워크 서비스 또는 플랫폼 서비스 이런 등등의 어떤 ICT 기술을 이용한 서비스인 경우 보통 이제 지식 서비스에 해당이 되고요. 이런 경우에 이제 혁신형 서비스이다 이렇게 이제 구분을 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 이제 기술 창업 외에는 아까 말씀드린 생계형 창업이 되겠죠. 자, 이 기술 창업의 그럼 특성을 개념을 살펴봤는데, 그 특성은 그럼 어떤지 보면은 기술 창업 기업은 일반 창업 기업에 비해서 고용 창출효과가 굉장히 커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80대 20 룰, 정말 파레토 법칙이라고 하죠.
무슨 얘기냐면 전체 기업 수의 20%를 차지하는 이 기술창업 기업이 고용 창출에서는 약 80%의 고용 창출을 효과를 가져온다. 즉 20% 비중은 20%밖에 안 되지만 고용 창출 효과의 측면에서는 80%의 기여를 하는 거죠. 이게 80대 20 룰인데 기술 창업 기업은 그만큼 어떤 그 일자리 창출에 많은 그 긍정적인 그런 효과를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기술 창업 기업을 육성하는 것이 정부 측면에서도 굉장히 경제 발전과 일자리 창출에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중기부를 중심으로 해서 또는 과기부를 중심으로 해서 기술 창업을 활성화하기 위해서 많은 지원을 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자, 그럼 기술 창업은 과연 그런 어떤 특성을 갖고 있는가? 크게 일단 창업을 하게 되면 세 번의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흔히 이제 죽음의 계곡이다 이렇게 표현하는데 제1 죽음의 계곡, 제2 죽음의 계곡, 제3 죽음의 계곡. 즉 세 번의 이 죽음의 계곡을 극복해야 비로소 이제 어느 정도 안정된 기반의 중소기업으로 성장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 내용을 잠깐 살펴보면 그 제1계곡은 뭐냐면 여러분들이 아이디어가 있어요. 아이디어가 있지만 뭔가 만들어 봐야 될 거 아닙니까? 그죠? 뭔가 시제품을 만들기, 뭔가 이제 기술을, 특허는 있지만 뭔가 이게 기술 구현 가능한지 하기 위해서 이제 기술 개발을 위한 R&D 자금이 있어야죠. 연구개발 자금. 연구개발 자금을 이제 확보하느냐, 못하면 이제 그 제1계곡에 빠져서 그냥 특허만 내고 끝나는 거예요. 자, 특허를 내서 최소한의 R&D 자금을 받아서 뭔가 기술이 구현을 했어요. 그 기술 구현은 그 기술을 기반으로 해서 시제품을 만들어 봐야 되죠. 시제품을 만들기 위해서는 또 뭐가 필요하죠? 역시 자금이 필요하죠. 네. 그래서 시제품을 만들기 위한 자금 확보해서 시제품을 개발해서 성공하면 이제 제2계곡을 통과하는 거예요. 자, 그 시제품을 개발했으면 그 다음 단계는 뭐죠? 시제품 개발을 가지고 이제 많은 뭐 이렇게 전문가들한테 보여주고 고객들한테 보여주고 그랬더니 뭐 너무 좋다. 그러면 이제 또 자금을 투자받아서 뭐 그때는 2억 단위가 되겠죠. 받아서 상용화 제품을 개발하는 거죠. 네, 그래서 상용화 제품을 개발하는 그 단계 이제 2단계라고 볼 수가 있죠. 주백의 두 번째. 자, 마지막 그래서 이제 어렵게 시제품 이제 첫 번째 시제품 개발 자금 받아서 시제품을 개발하고 첫 번째. 두 번째 시제품 개발해서 이제 양산 제품을 개발합니다. 자, 양산 제품까지 어렵게 이제 두 번째 죽음의 계곡을 극복했는데 마지막은 뭐냐면 양산 제품 만들었지만 판매가 안 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제3의 계곡은 뭐냐면 제품을 개발한 이후에, 즉 상용화 제품 개발한 이후에 판매를 잘 하느냐 못하느냐. 네. 그래서 판매를 해야 이제 제3계곡을 극복할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세 번의 죽음의 계곡을 극복해야 비로소 이제 주류 시장에 진입을 하게 되고요. 그때 주류 시장에 진입하느냐 못하느냐는 또 이제 캐즘이라는 또 특성이 있습니다. 이건 뭐냐면 보통 창업 기업들은 초기 기업이기 때문에 기존 고객이 없어요. 그래서 처음에 타겟이 누구냐면 얼리 어답터입니다. 얼리 어답터. 얼리 어답터들은 이제 호기심에서 여러분들의 제품과 서비스를 구매를 해요. 네, 구매를 했더니 별로 심통치 않다. 그럼 거기서는 끝나는 거예요. 얼리 어답터만 그냥 공략을 하고 끝나고 구매를 했는데 너무 좋다. 그럼 이제 막 구전 효과를 하죠. 추천도 하고. 그래서 그 캐즘이라는 그 캐즘을 극복해서 정말 대중시장까지 진입하는 그 단계가 이제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초기 얼리 어답터 시장에서 끝나는 게 아니고 대중시장으로 진입할 수 있는 그 캐즘을 극복하느냐 하는 것이 창업기업하는데 굉장히 중요한 어떻게 보면 장애물이다. 그래서 정리를 하면은 먼저 기술 개발, 또 그러니까 시제품을 개발할 수 있는 그런 자금 확보, 상용화 제품을 만들 수 있는 자금 확보, 세 번째는 판로를 개척할 수 있는 죽음의 계곡. 그러니까 시제품과 상용화 제품과 판로 개척. 세 번의 죽음의 계곡을 극복하고 궁극적으로는 초기 얼리 어답터 시장에서 한 단계 더 나가 대중시장을 진입하는 그 캐즘을 극복하는 그런 장애물을 넘어야 하는 것이 이제 창업기업의 하나의 과제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그 특성 중에 하나는 절대 사업 계획서대로 진행이 안 된다.
그래서 우리가 보통 이제 사업 계획서를 작성하시면 여러분들 계획한 대로 이제 쫙 이렇게 뭐 지속적으로 뭐 자전거 타고 그냥 쭉 목표물을 향해서 순탄하게 갈 거라고 생각하는데 여기 밑에 보시면 리얼리티를 보시면 절대 그렇지가 않습니다. 다양한 생각지도 못하는 장애물들이 많이 이렇게 발생을 한다. 네, 그래서 창업은 원래 이렇게 내가 예상 못한 이런 장애물들이 많이 발생하는구나. 그래서 장애물이 발생하면 그냥 포기하지 말고 힘들다고 낙담하지 말고 원래 창업은 이런 거야. 뭐 극복하면 되지. 네, 이런 마음가짐이 중요하다는 얘기고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이제 성공한 사람들, what successful people know the past is like. 그러니까 성공한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이 어떤 그 창업의 이 패스를 보면 성공한 사람들 같은 경우는 굉장히 앞으로 어려움과 많은 장애물들이 있을 거야. 그걸 이제 미리 예측을 하고 그냥 장애물 어떤 뭐 어려움이 닥쳐도 그냥 뭐 원래 이런 거지 하고 툴툴 털고 또 빠르게 거기 대응해서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이런 사람들이 이제 성공한다는 얘기입니다. 기술 창업 기업의 실패 원인을 알아야 결국은 이제 그 성공 어떤 비법도 우리가 알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실패 원인을 한번 살펴보기 위해서 중기부에서 이제 조사한 바에 의하면 2018년에 이제 창업 실패 사례전을 한번 개최를 했어요. 그래서 이건 뭐냐면 실패를 통해서 우리가 배우자. 그래서 실패 기업 26개 기업을 이제 분석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이제 어느 단계에서 가장 실패를 많이 하는지 했더니 이제 개발 단계, 즉 시제품 개발 단계에서는 그런대로 한 19.2%가 실패했고요. 그 다음에 양산 단계에서는 15.4%. 근데 마지막 양산 제품까지 다 만들었는데 판매를 제대로 못해서 판매 실패에 의해서 실패한 기업이 65.4%. 그래서 기술 창업 기업들이 어느 단계에서 가장 많이 실패하냐면 시제품 개발도 잘하고 양산 제품도 개발 잘하는데 마지막 판매 시점에서 판로 개척을 못해서 실패한 사례가 거의 65.4%. 그래서 판매 부진에 의한 폐업을 할 수밖에 없는 이런 사례가 제일 많더라. 자, 그러면 왜 판매 단계에서 실패를 할까? 그죠? 네. 판매 단계에서 실패한다는 얘기는 구매를 안 한다는 얘기죠. 고객들이. 그래서 원인을 이제 살펴보니까 아주 재미있는 그런 원인이 제시가 됐는데 여기 보시면 이제 벤처기업이 실패하는 사례 탑 20개. 그래서 이제 그 컨설팅 업체에서 조사를 해봤어요. 실패한 벤처기업들 왜 실패하는지 원인을 조사해보자. 그래서 20가지 원인, 그 중에 보니까 20가지 원인이 있는데 그 중에 이제 가장 넘버원 실패 원인이 뭐냐면 시장이 원하지 않는 제품. 이게 무슨 말이죠? 그 이야기는 고객이 원하지 않는 제품을 개발하는 경우가 가장 큰 실패 원인입니다. 그래서 앞에서 보면은 판매 단계에서 가장 실패했다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판매 단계에 실패했다는 얘기는 고객이 원하는 제품과 서비스를 개발하게 되는데 내가 하고 싶은, 내가 관심 있는, 내가 좋아하는 제품과 서비스를 개발하다 보니 실제 판매 시점에서는 고객들이 구매를 안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판매 실패한 근본적인 원인은 고객이 원하는, 시장이 원하는 제품과 서비스가 아니고 내가 좋아하는 서비스를 개발한 데서 가장 큰 실패 원인이다. 자, 이것은 여러분들도 가장 이제 좀 새겨들었으면 좋겠고요. 그래서 이제 조사를 해보니까 창업 아이디어 원천이 보면 본인만의 아이디어가 86%예요. 통계 자료에 있는. 그러니까 본인이 이제 이런 게 불편한 것 같아. 이런 거 개발하면 좋을 것 같아. 남한테 뭐 그렇게 자문도 안 하고 자기가 생각할 때 이게 정말 필요한 것 같아. 그렇게 해서 이제 창업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고객은 이게 별로 이제 호응이 없는 거죠. 그래서 권덕현 타이머 대표가 이런 아주 유명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사업을 시작하기 전에 정말 내 아이디어가 진짜일까? 내가 틀릴 가능성이 90%가 넘는데 어떻게 내 아이디어가 진짜인지 확인할 수 있을까를 더 많이 고민해야 된다.
즉 본인만의 아이디어가 아니고 정말 고객이 좋아하는 아이템인지 그걸 심각하게 생각하고 고민하고 그리고 나서 이제 창업을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 네, 여기 보시면 이제 시장에서 영향받는 아이템 개발 같은 경우에 40대 같은 경우 창업 후 한 달 만에 10억을 날렸어요. 1억도 아니고 한 달 만에 10억. 네. 근데 이분이 보면은 뭘 했냐면 SNS에 우리가 이제 문자로 주로 SNS 하지 않습니까? 여기에 이제 뭐 그림, 글, 어떤 비주얼, 즉 비주얼 SNS를 만들면 고객들이 사람들이 더 좋아할 것이다. 그래서 무려 10억 원을 투자해서 2년 3개월 동안 정성 들여서 개발했어요. 2년 3개월 동안. 근데 막상 서비스를 출시하고 보니까 뭐 가입자가 형편없는 거예요. 회원수가 6만에서 7만 명밖에. 뭐 실패한 거죠. 네. 그래서 한 달 만에 서비스 런칭 한 달 만에 접었어요. 결국 그동안의 개발 2년 3개월 다 물거품이 된 거죠. 그 원인은 뭐냐? 자기가 만족하는, 자기가 좋아하는 아이템을 개발하는 것이 가장 큰 실패 원인이다.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요인 중에 하나는 여러분들이 연구소 기업 기술 창업에 있어서 이제 사례 연구를 했는데 7년간 사업을 하다가 핵심 기술과 7년간 사업을 했는데 결국은 실패했어요. 그러니까 실패 원인이 뭔가 살펴봤더니 이제 소장님, 엔지니어가 이제 출신의 소장님이 창업을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기술에는 굉장히 능통하지만 전문가지만 창업은 결국 사업이지 않습니까? 사업인데 이제 경영 관리에 대한 전문성, 노하우가 굉장히 부족했던 거죠. 그래서 이제 보시면 리더십도 굉장히 부족했고요, 경영에 대한 지식도 부족했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 직원들 관리 안 되는 거죠. 인사도 안 되고, 재무도 안 되고, 시장 조사도 안 되고, 뭐 협력 기업과의 어떤 협력 파트너십 네트워킹도 잘 안 되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제품도 시장성 없는 제품, 인력 이탈, 무리한 공정 확보 등등에 의해서 결국은 이제 사업에 실패할 수밖에 없었다. 즉 핵심 기술만 갖고는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양한 이런 경영 관리 지식도 굉장히 필요하다는 얘기고요. 그래서 정리를 하면 기술 창업이 왜 실패하나 보면 네 가지 측면이 굉장히 이제 중요한데, 첫 번째는 고객 지향적 제품과 서비스를 이제 개발하는 데 실패. 두 번째는 기술의 어떤 독창성, 차별성이 부족한 경우. 세 번째는 이제 사업화 역량, 즉 리더십, 소통, 조직 관리, 재무, 마케팅, 경영 전략, 그다음 사업화 역량. 그다음에 성장 단계별로 이제 전략이 필요하거든요. 기술의 어떤 확장성, 비즈니스 모델 피버팅 등등 이런 전략이 중요한데, 이런 전략이 부족할 때 결국은 창업기업이 실패하더라 하는 것이 이제 실패 원인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제 다음에는 그럼 이런 실패 원인을 극복할 수 있는 그 성공 요인은 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